하고 206강은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사주 볼 때 한두 개의 에너지가 한 놈을 몰빵으로 패는 사주가 있습니다. 사주의 세계에서는 이긴 놈이 다 갖는다. 특히 충이면 더더욱. 합이 암합으로 한 절반 정도 합 걸려 있을 때 뭐 사자합이나 오해합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한쪽이 질 것 같으니 항복해서 뭐 정부는 보존하자 뭐 이 정도라면, 보통은 사주의 세계에서 충 걸려 있을 때 사주의 지지에서 충이 걸렸다. 천간에선 충이 없습니다. 천간에선 극이 있죠. 뭐 이거를 그냥 편하게 충극이라고 내지는 뭐 그래서 갑경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경갑극이라고 봐야 됩니다. 경금이 갑을 극 통제하는 거지 뭐 때려 부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지에서는 충의 개념이 있습니다. 천간에서 충의 개념이 없다는 사실은 뭐냐 하면, 뭐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천간에서 뭐 경갑극, 뭐 경각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극은 컨트롤하다, 제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충은 센 놈이 약한 놈을 들이받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충의 개념에서는 하극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경영자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노예들이 집단으로 모여 귀족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귀족을 때려잡으면 그건 대박운입니다. 대박 뭐 이런 거죠. 하극상이 벌어졌는데 논리적으로는 생극제화를 역행했으나 그것이 다수의 파워와 힘으로 이뤄낸 거라면 보통은 대박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구테타 성공 같은 겁니다. 스파르타쿠스 뭐 이런 거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귀족들 다 때려잡고 자신들이 귀족이 되다. 그래서 사주에서 세력을 모아서 한 놈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 놈을 제압하는 것을 세력을 모아서 제압하는 사주라고 합니다. 세력형 사주 또는 제압형 사주라고 합니다. 월지를 제압했다라는 것은 내 사회를 제압했다라는 뜻이죠. 월지를 때려잡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명리를 배울 땐 월지와 사이가 좋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월지와 사이가 좋아야 세상이 편하다 그러는데, 어설프게 사느니 그냥 월지를 때려잡아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사회를 뒤집다, 사회를 제압하다, 사회를 통제하다, 이것이 충으로 통제를 하면 이긴 놈 다 가지다, 내가 사회를 지배하다, 점령하다 같은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연지를 제압하는 구조는 어떨까요? 월지, 일지, 시지가 손을 잡고 연지를 제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연지, 일지, 시지가 손잡고 월지를 제압할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서 대운이 보태줄 수도 있습니다. 대운이 보태줄 경우, 힘 있는 세력에 대운이 보태줄 경우에는 세력이 더욱더 힘이 커져가지고 약한 세력을 때려잡다. 마치 망해가는 왕조를 때려잡다. 그런데 만약에 대운이 월지를 돕고 있는데 월지를 때려잡으면 잘 나가고 있던 사회를 때려잡다. 사회를 때려잡기 매우 어려울 수 있으나 세운을 잘 만나서 때려잡으면 대박이다. 왜? 피식피식 죽어가는 물고기 잡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한참 물이 올라가지고 막 포동포동하게 파닥거리는 생선 잡는 게 더 나아요? 대신에 위험하죠. 강한 놈 잡으려다가 반대로 내가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사주들이 성공한다고 볼 수 없고요. 성공하는 사주도 있지만 일부 실패해가지고 능지처참 당하는 사주들도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사주에서 역사적 인물들과 또는 저와 상담했던 일반 범인들의 사주들을 같이 섞어서 세력 제압형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세력 제압형 사주들은 그 일반적인 사주보다 보기가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력 제압형 사주들은 원리와 이치만 이해하면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사주를 볼 때 세력 제압형 사주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낮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평황 감사도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다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운해서 나보고 영웅이 되라고 하는데 아우 나 영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살렵니다. 그러면 뭐 소용없죠? 본인이 크게 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체로 세력형 사주들 중에는요. 구테타 영모 사주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좀 불건전한 경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순리지 뭐 스파르타쿠스 뭐 반란이 노예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귀족 때려잡은 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대가가 되게 보답이 큰 건데 그럴 경우에 다소 윤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주들이 잡범도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잡범도. 그럼 제가 오늘 총 7개의 사주를 가지고 그럼 이왕이면 세력 제압형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크게 놀아라. 일명 동네 친구 때려잡아서 돈 뜯어먹지 말고 아예 그냥 나라를 둘격해가지고 나라의 돈을 빼먹어라. 차라리 이런 식으로 나는 게 낫겠죠. 자, 오늘 제목은 크게 벌고 크게 노는, 크게 번다, 크게 논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제압형 사주. 단 운이 안 좋을 땐 나도 제압당해서 쪽박 차기도 한다. 이런 사주들이 벼락부자가 됐다가 어느 순간 벼락 쪽박을 차기도 하는 수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크게 벌고 크게 노는 제압형 사주. 첫 번째 시간은 월지 제압한 사주들을 확인해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월지 제압이 아니라 년지 제압형 사주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 모아 한 놈을 팬다. 세력을 모아 한 놈을 패다. 그래서 그놈이 가진 거를 다 뺐다. 사주들 좀 볼게요. 자, 우선 3개의 사주를 이번 시간에 좀 확인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엔 4개의 사주를 더 볼 겁니다. 2개의 사주를 중점적으로 보고 다음에 이제 조연으로 2개의 사주들을 좀 볼 겁니다. 자, 사주의 원리를 한두 개 정도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 사주들은 여러분들이 사주의 원리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원리를 체득을 하게 되면 다른 사주들을 보면서 아, 이 사주가 세력 제압이 가능한가? 언제쯤 세력이 모이나? 사주 원국에서는 세력이 안 모이는데 대운에서 한쪽 힘을 보태주는 때는 언제인가? 등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7개의 사주들을 쭉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월지 제압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지지의 환경이 세 놈이 편먹고 한 놈 패기. 세 놈이 편먹고 한 놈 패기. 그러면 세 놈이 방합, 삼합, 육합 또는 방합, 육합의 인성생조 등등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한 놈을 패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한 놈을 팬다라는 의미는 사주에 충이 있을 가능성을 논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주들에서 충을 한번 논해보죠. 여기 충미충 힘겨루기가 벌어졌네요. 이 사주도 여기 충미충 힘겨루기가 벌어졌네요. 이 사주도 여기 충미충 힘겨루기가 벌어졌네요. 자, 이렇게 사주 지지 4개의 에너지 중에 2개의 에너지가 충이 벌어졌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같은 원래 충 에너지는 둘이 공존이 잘 안 돼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이런 이제 합은 공존이 대충 되는데 근데 그러면 사주의 2개의 에너지가 충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꼭 충으로만 벌어지지 않아요. 방합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방합이 깨질 때 충하고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동맹 맺고 있는 데를 동맹 끊어버리고 그냥 확 먹어버리는 수도 있는데 사주 원국의 충이야. 그러면 충하고 있는 2개의 에너지의 나머지 에너지인 2개가 어느 편을 편애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쪽을 편애하고 있는지. 우선 첫 번째 사주 충미충하고 있는데 사주의 에너지적 환경을 봤더니 사오미 방합 사오미 방국. 자, 여러분 합을 맺더라도요 삼합의 돌파력이 셀까요? 방합의 돌파력이 셀까요?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방합의 돌파력이 짱입니다. 방합의 돌파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마치 삼합연대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다. 자, 미국하고 일본하고 모여가지고 유엔 소집해가지고 유엔 회원국들한테 참전 좀 하자. 그거 준비하는데 한참 걸려요. 한참. 그런데 일단은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 그랬을 때 가까운 나라들 빨리 모여가지고 긴급 투입해라.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 다 모여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세력 결집이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삼합의 결집력 돌파력과 방합의 결집력 돌파력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방합의 돌파력이 강합니다.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이 연대해서 힘을 합치자보다는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친족 가족 다 모여, 우리 학교 출신들 다 모여, 이런 게 더 강하죠. 자, 강력한 방합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사오미 방국. 사오미 방국을 만들어서 충미충을 벌이고 있는 사회에서 압도적으로 이사주는 누구를 밀어주고 있습니까? 나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나를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사주는 사오미 인성연대. 인성연대라는 거는요, 여론이 내 편이다 이 소리예요. 일단 이거 이사주 누구랑 좀 비슷하죠? 이사주 누구랑 비슷합니다. 저기 저 미국에 계신 그 다혈질 사나이 그분이 사오미 연대를 하고 계셔서 뭔 짓을 해도 여론의 지지를 받아. 야 멕시코의 장벽사 뭐 여론이 내 편이야. 뭐 하원에서 나를 탄핵한다고? 야 여론이 내 편이야. 나 필요 없어. 나 밀고 갈 거야.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분 인성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인성연대로 불의 사나이, 다혈질 분의 사나이. 이분도 비슷해요. 이분도 사오미 방국 인성연대. 다음 또 하나 인성 방합을 이루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 머리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에 계신 그 트 모 씨를 되게 이거 나 미국 못 간다 이러다가 미국에 있는 트 선생님을 되게 뭐 인종차별주의자에 뭐 되게 편협하고 저 사람 좀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그 트 선생님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입니다. 진짜 미국 좀 보내주세요.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그 트 선생을 약간 쟤 바보야. 쟤 하나밖에 모르는 애야. 사주가 사오미 방국으로 그냥 몰빵돼 있어서 쟤는 한쪽으로만 몰빵돼 있어. 한쪽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성연대야. 인성연대. 세상의 모든 컴퓨터, 모든 정보 지식 자기 머리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이분도 사오미 인성연대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선 첫째, 여론이 내 편이다. 정보가 날 돕는다. 정보가 나를 돕는다. 문서계약 다 나한테 갖고 와라. 문서계약에 있어서 나한테 뭐 서명하고 도장 찍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를 이길 사람 없다. 그러면 난 인성연대로 강해진다. 특히 인성으로 이렇게 관대나 제왕을 받는 기토나 무토일주들은 그냥 기토나 무토일주들이 공부 많이 하면 빵빵해, 빵빵. 무토나 기토가 공부를 많이 하면 제왕이 된다. 뭐 이렇게 보면 돼. 무토나 기토가 장사를 하면은 비리비리 약간 하는데 이제 절지태지에서 장사를 하니까, 근데 절지묘지에서 장사를 하니까, 근데 정보 관련된 일을 하면은 엄청나게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정보, 인성, 인정연대. 우리가 남이가를 통해서 기축을 압박해서 때려잡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충미충 전투 벌어지면 야 승부는 지금이야. 제가 충미충 같은 충에 대해서 하평충파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충 부딪혀 본다. 인생은 부딪히는 거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도전하는 자에게 길이 있다. 이게 다 충의 모토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 도전하는 자에게 길이 있다. 도전을 했더니 세상이 모두 내 편이다.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런 사람은 두드리면 다 부시고 들어간다. 똑똑똑. 안 열어? 야 힘을 합쳐. 확 부시고 들어간다. 부시고 들어간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오나시스입니다. 그리스 출신의 미국의 선박왕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2차 대전 때 그 해운 산업 독점으로 큰 돈을 버시고 6.25 전쟁 때 또 큰 돈을 버시고 이후에 그 아랍 중동의 석유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버시고 그 케네디의 고인인 그 영부인이었죠. 제클린 여사와 결혼을 해서 제클린 오나시스 결혼을 해서 세기의 화제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거부죠. 세계적 거부.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 돼요. 사주가 제압형 사주로 가게 되면 일단 썩어도 준치다. 스케일을 크게 가져가면은 제압을 통해서 다 이긴다. 근데 이 사주는 연지부터 제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 일찍부터 제압 기운을 만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가 재벌이라고요? 무죄인데? 아니 무죄인데 어떻게 재벌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주의 세계에서 유명 재벌들의 사주 보면은 비경겁제 많고 무죄인 사람 되게 많습니다. 비경겁제인 사람. 그래서 사주의 세계에서는 재성이 3개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제, 편제, 그리고 겁제. 이거 다 돈이라고요. 겁제. 악으로 깡으로 정신으로 돈 다 내 걸로 만든다. 자, 그럼 축토를 제압하면 축토한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냐면요. 이 축토가 무슨 에너지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해자축이 묻어있는 애니까 얘는 돈 많은 애입니다. 해자축, 겨울축, 돈 많은 사람. 자기를 낮추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사유축의 조절자니까 재주와 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탁 보면 이거 무죄인데 이거 식상도 저 뒤에 떠가지고 재주와 기술도 늦게 발휘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주는 기축이가 임묘시킨 자신의 발톱을 자신이 꺼내 들어가지고 이 경금으로 상관 합살까지 합니다. 자, 천간에서 상관 합살이 나고 있습니다. 상관 합살, 외교 로비의 별. 식신 제살 FM대로 처리한다. 상관 합살, 외교 로비의 별이다. 식신이라는 게 매뉴얼적 위기 대응이라고 본다면 상관은 비매뉴얼적 위기 대응이다. 그러면 식신을 쓰는 사람이 항공기 기장인데 비상사태 발생하게 되면 매뉴얼 갖고 와봐. 1장부터 확인한다. 지금 비행기 추락 중인데요. 순서대로 해야 돼. 이게 식신이라면 상관은 비행기 추락 중, 매뉴얼 부기장, 매뉴얼 갖고 와봐. 1장부터 볼까요? 아니 지금 상태 봐서 5장부터 열어봐. 아니야 12장부터 열어봐. 야 이거다 이거. 근데 관제탑에 연락은 하셔야 돼. 야 관제탑 연락하다 추락해. 지금 빨리 조치부터 하자. 임기응변적 대응에 능하다. 상관 합살이 오면은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내가 임기응변적으로 처한 대응이 다 백발백중 잘 맞는다. 그래서 상관 합살은 유도탄이다. 난제가 날라 들어오는데 합으로 붙는다. 지금 내가 경찰관인데 도둑놈이 동쪽 문으로 들어올지 남쪽 문으로 들어올지 서쪽 문으로 올지 모르겠어. 정확히 어느 문으로 오냐면 내가 서 있는 쪽으로 와요. 상관 합살이 경찰관이면 그래. 내가 가 있는 쪽으로 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상관 합살은 유도탄이라고 한다. 얼마 전에 끝난 동백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거기 상관 합살 경찰관이 한 명 나오는데 괜히 지나가다 얻어 걸리면 잡으면 나쁜 놈이고 가서 툭탁툭탁 싸우면 그놈이 범인이고 너지! 하면 그놈이 범인이야. 대충 그놈이 범인이에요. 그래서 경찰관들은 그 상관 합살돼 있는 사람 또는 상관 합살 룰을 만난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면 걔 지나가는 곳에 난제 있다. 그리고 걔가 우연을 가장해서 난제를 잡는다. 자, 상관 합살 외교로비의 별입니다. 국가 자리에 있는 편관입니다. 국가와 편먹고 그러면 기사하고 얘하고 상관 합살했네요. 아까 낮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죠. 연주하고 일시주가 합을 하면 그것도 합인가요? 네, 합이 됩니다. 합인데 이 합되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연간하고 시간이 합되는 경우 이게 뭐 을경합일 수도 있고 뭐 갑기합일 수도 있고 정임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사주 크게 놀아야 됩니다. 크게 이제 사주 그냥 요 글자만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이거 합 안 돼요. 그러면 사주 8글자 다 써야 되고 사주에 있는 내가 가진 모든 재능 자원을 모두 다 이용을 하면 된다. 그럼 이 사주 천간에 대놓고 상관 합살 벌이고 있습니다. 상관, 외교, 로비, 말빨 다양한 나의 재능을 펼쳐서 국가 자리의 을목 편관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사주들은 정관의 시대에 유리할까요? 편관의 시대가 유리할까요? 그래요. 이런 사주는 편관의 시대가 유리해요. 세상이 평화로워야 돈을 벌까요? 세상이 난리가 벌어져야 돈을 벌까요? 세상이 난리가 벌어져야 돼. 이분이 언제 돈 벌었어? 2차 대전, 한국전쟁,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사태, 석유 파동, 중동 석유 파동 이럴 때다 돈 벌었어. 이분은 편관 쓰시는 사주, 편관을 내 걸로 잘 이용하는 사주들은 난제가 벌어졌을 때 영웅이 된다.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시던 시절에 임진왜란이 안 나면 그냥 그 시절에 깐깐한 거북선 만들다 죽으신 장군이 한 분 계셨네. 과거를 5번이나 떨어지셨네. 변방에만 머무셨네. 뭐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났기 때문에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은 난제 시대, 국가 사회 자리에 난제가 떴다. 그러한 난제와 나의 재주가 합쳤다. 편관이 원하는 재주가 바로 경금이다. 난제의 사회가 내 재능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을경합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이게 을경합목 또는 을경합금이 있다고 쳐요. 이게 을경합목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나의 상관적 재주로 평관을 해결했는데 이거 해결했더니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도둑놈을 잡았더니 다른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또 벌어졌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팻말을 빼서 일단 여기 있는 무기를 가지고 저쪽에 악당을 막았더니 이번엔 저쪽이 털렸다.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다 문제 터지고 이 문제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사주는 상관합사 을경합금 결국 편관의 문제를 나의 상관으로 휘어잡다. 내 상관이 주도성을 갖는다. 내 재주와 국가 권력 편관이라는 난제 국가 특수 환경이 만나게 되니 내 상관으로 소급되다. 내 상관으로 주도하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지지가 일단 사오미 방국을 만들었고 천간에서는 상관 합사를 했다. 그래서 나는 요 기축을 제압했다. 기축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해자축이 변환토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고 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주의 세계에서 식상생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뭐를 하고 있냐면은 해묘미 방국을 만들어서 권력을 내가 이 미토는 권력 다루는 토예요. 권력 다루는 토. 얘는 식상 다루는 토고 그래서 축토는 식상생재하는 사람들이야. 식상생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근면성실한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제압해. 나는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어? 해묘미 삼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주는 근면성실하게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야? 권력을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야? 권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상관합살로 로비해서 돈 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가서 삽질해서 돈 버는 사람이야? 아니야. 이 사주가 편의점에 가서 돈 많이 벌까? 주유소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벌까? 아니죠. 이 사주는 권력을 들었다 놨다. 자, 이렇게 보세요. 사주에서 진술충미라는 고가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관고를 가지고 있다. 관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관고를 가지고 있으면 진술충미 중에 그럼 나는 관을 들었다 놨다. 관을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재고가 있다. 그러면 나는 재물을 잘 다루는 사람이고 남자가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여자를 부인을 들었다 놨다. 월지가 그렇게 돼 있으면 아버지가 잘 그랬고 사회가 그런 사회를 살았다. 연지가 그랬으면 할아버지가 잘 그랬고 사회 분위기가 거의 그런 분위기다. 여자는 찌그러져 있어. 뭐 이런 분위기 같은 거. 자, 근데 이거는 미토는 나를 관대시키는 나의 추진력과 능력입니다. 일지 비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간여지동이죠. 자, 토 간여지동이 관을 들었다 놨다. 을목의 근을 만들어주다. 그러면 이 사주는 권력과의 커넥션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을목이 지지의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면 나는 사회에 권력 밑장 껴주는 사람. 얘네들은 사유축 금국을 만들어서 평관 임묘시키려고 하는 사람. 임묘 절지로 만드는 사람. 아니, 내가 국가 권력 체면 살려줄게. 국가 권력 체면 살려줄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리고 여기 식상생재 하는 애들 내가 들이받아서 얘네들 제압해가지고 일은 니들이 해. 니들의 돈은 내가 다 가질게. 정보와 권력, 관성과 인성을 주물러서 사회를 주물러 폈다 하는 사람. 그래서 세계적 재벌이다. 이 사주의 센스는 식상생재로 돈 버는, 물론 청년기에 일부 식상생재를 할 수 있다. 축토의 시기를 거쳐갈 때. 하지만 이 사람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난세 시대에 큰 돈을 번 오나시스라는 선박왕의 사주다. 월지제압형 사주가 됩니다. 그럼 사주가 월지제압도 있고 연지제압도 있고 그럼 일지제압도 있고 시지제압도 있겠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돼. 시지제압이면 언제 제압 현상이 나타날까? 뭐 인생 후반에. 누구 거 제압해? 내 거. 잘못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 털어먹기. 뭐 말년에 친구들과 작당해서 우리 집 살림 다 털어먹기. 뭐 이런 거. 이왕이면 제압하려면 월지나 연지를 제압하는 게 좀 더 유리하죠. 근데 시지를 제압을 하면은 말년에 내 영역에 있는 거 제압하기.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니까 좀 묘하죠. 일지 제압이면 어떨까요? 일지 제압. 이거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일지 제압. 뭐 나머지 세 글자가 모조리
연합을 해가지고 나를 왕따시켰어. 근데 왕따시켰는데 세 글자가 연대해서 나를 생해주거나 뭐 나를 키워주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재성으로 연대했으면 내가 걔네들을 다스리면 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내 일지를 갖다가 확 제압해버리는 거면은 중년의 시기에 제압당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뺏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사주는 사오미 반국으로 월지 축토 제압해서 재벌이 된 사람의 사주입니다. 또 이런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한 6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참고로 동일 사주자가 대한민국에서는 100명 정도 있고요. 네, 100명 정도. 전 세계적으로는 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100만 명당 한 명의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재벌이고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 뭐 했을까? 뭐 동사무소 대장 한 사람이 있을 거고 뭐 구청장 대장 한 사람도 있었고 뭐 지역 상권 밴드 일에 뭐